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13일 방송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천억이 못 되는 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기관 매도가 워낙 강해서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기술적인 상황도 그렇고 수급적인 상황, 투자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조정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을 보면서 이제 짧은 베어마켓 랠리를 마치고 펀더멘탈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처지느냐, 그런 이제 기로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롱텀리 이 펀더멘탈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뉴스를 보지 않고 그냥 시장의 기술적인 상황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어떤 활동량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보면 시장은 아래쪽으로 처지기보다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펀더멘탈들이 워낙 빠르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버전스, 즉 이 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장이 끝난 상황인데요. 자, 지수는 17포인트 마이너스예요. 오늘 장중 내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1포인트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671억을 샀지만 기관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4,11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은 많이 뛰었어요. 12원 10전 저기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관세청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발표가 났더군요. 2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잠시 뒤에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같이 매수하다가,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면 무조건 다 악재예요. 악재. 지금 이제 이틀 연속 또 늦고 놓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금융 투자의 매도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보험 투신, 사모펀드까지 순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고, 투자 심리는 이제 50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일별 동향, 일중 오늘 중에 움직인 거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거 인덱스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비중별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전기전자, 금융, 이렇게 움직인 거 보니까 그렇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IT, 전기전자를 그냥 때려 패는 그런 상황이죠. 서비스 쪽에서도 순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 20일을 밟았어요. 20일을. 물론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주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60일 전이 어디냐? 60일 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니까 일단 더 플랫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일을 더, 한 달 정도를 더 지나고 나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상승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밀리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옆으로 개걸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MACD도 지금 이제 음전환이 되려고 하죠. 음전환이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되면 일단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보조지표 말고 그 일봉과 그리고 이동평균선만 본다면은 이렇게 뭐
비관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60일의 저항을 받고 있고 그리고 60주선에 엉덩이를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삼성전자가 100원 올랐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이버도 약했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서비스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은 괜찮았습니다. 대조양, HD현대, 롯데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페노션,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괜찮았죠. 예. 밀린 것은 이제 게임 뭐 이쪽이 밀렸네요. 넷마블, 카카오, 아모레지,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것들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는 이제 호난 테크놀로지 이런 건 뭐 좀 개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노신소재, 바이오니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괜찮습니다. 계속 네버 마그네틱스, 메디톡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전지도 괜찮고요. 그렇게 돼 있죠. 자, 테마주 쪽에서 보면 관관은 뭐 몇 종목이 작은 종목이 몇 개 움직였고요. 조선해양플랜트 대조양이 들어가 있고, 원자력 기자재, 에코선도 더 조선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쪽이 제일 괜찮았다 오늘. 뭉태기로 본다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내는 것들은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금값은 이게 이제 하락, 뭐 페넌트형, 하락 깃발형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보도록 하죠. 국제 원유가는 올랐고, 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반등이라든지 내려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환율은 오늘 많이 올라간 거 말씀드렸고, 금리도 오늘 특별한 동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이번에 5.5를 예상하고 있네요. 5.5. 이전에는 5.7이었었는데 5%만 해도 사실 낮은 게 아니죠. 높은데 이제 하지만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기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뉴스들 몇 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기관팔자의 하락, 코스닥은 메인 매수의 찔끔 상승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관심은 미국 증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급등으로 일주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봐야 되겠고,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발표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다. 유가가 올라간 것은 러시아 원유 감산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조세일보에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2월 1일에서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 50억 달러 좀 안 돼요. 49억 달러 정도 됩니다. 1년째 적자 위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역 수적자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적자가 마이너스 50억 달러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상황에 따르면 수출은 11.9% 늘어난 176억 1천만 달러, 수입은 16.9% 늘어난 225억 8천만 달러, 무역 수적자는 47억 8억 7천만 달러로 되어 있다. 주요 품목을 보면은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은 수출이 늘었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그죠? 수출 그 나라별로 보면은 미국, 유럽, 베트남은 증가했지만 중국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아마 세 번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니 세 번째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역 비중으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아세안, 그다음에 EU 이런 데가 이제 크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한국경제에서는 올 들어 40일 만에, 즉 올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무역 적자 누적이 176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힘들죠. 우리가 그 외환보유액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4천억 달러라고 하는 것도 다
지금 그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국가별은 최대 교육국 수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고 대중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됐다. 그냥 입 한번 잘못 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올 들어 10일까지 무역자는 176억 2,200만 달러.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물론 경상 수지까지 다 합치면 흑자입니다. 흑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발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의회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산출 방식 개편 영향 관건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면 산출 방식을 이제 조정을 하면은 그러면 물가가 서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어렵더라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일에 발표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편제 개편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게 이제 항목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저기 누적해서 저기 그 사용하는 개월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한지영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이벤트와 관전 포인트는 기간 및 가중치 개편 이후의 결과값에 있다. 기존에는 2년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1년간 데이터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한 연구원은 그에 따르면 지난해 인플레이션 급증세를 주도했던 항목의 역기조 효과 강화 여부, 주거비, 중고차 등 주요 품목의 가중치 개편 영향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한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이제 저희 그 미국 가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만약에 완화된 경기 둔화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저기 그 후퇴하게 되겠죠. 그죠? 완만한 경기 둔화 전망이 강화되면. 근데 뭐 경기 둔화가 아주 커졌다라고 하면은 금리나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는 내일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모레가 되겠네요. 모레 우리가 이제 CPI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고. 자, 또 JP 모건 여기 그 미국의 빅 아이비들 이쪽에서는 실제로 그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가끔씩 툭툭 튀어나온 본심들이 드러나는 거죠. JP 모건 미국의 경제 지표 왜곡 2년 내 경기 침체 진입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자,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과정에서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2007년 이후에 최고치 육박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경제를 쉽게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미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경기 지표는 반대로 강하게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기 지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 뭐 저기 그 지표는 지표대로 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를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사이는 좋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지나치게 높게 또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안들 좀 보면은 빌 게이츠 현대로선 챗 GPT가 최고 혁신이다.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AI죠. 인공지능. 요즘에 이제 이 챗 GPT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이제 챗 GPT가 뭔지 유튜브라든지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저기 그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에서는
저 인공지능 챗 GPT를 가지고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하는 그런 저기 학교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픈 AI가 나오는데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뭐 하고 있었냐? 클릭 장사, 제목 장사, 가짜뉴스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난 거란 말이에요. 답답한 얘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챗 GPT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술에 대한 저기 이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그냥 뉴스를 보고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쉽게 무너질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도 받아들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런 저기 다이버전스 현상은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